선생님이 생기부를 짧게 써주면 학종은 끝난 걸까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했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탐구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함,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발표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내가 한 활동이 이것밖에 없었나? 다른 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를 찾아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어떤 학생의 세특에는 수업에서 생긴 의문과 추가 탐구, 생각이 달라진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종은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 학생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세특을 짧게 써주는데 학종을 포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기록 문화가 아쉽다고 해서 학종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선생님이 알아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은 생기부 기록이 짧은 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세특을 만들기 전에 어떤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종 강선생입니다. 생기부와 내용 없는 생기부는 다릅니다. 먼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기부가 짧은 것과 평가할 내용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특 한 칸이 글자로 가득 차 있다고 무조건 좋은 생기부는 아닙니다. 전문 용어가 많고 보고서 제목이 어려워 보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그 기록을 읽었을 때 학생의 학업적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발표에 적극적임.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대학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문장은 짧더라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업 중 특정 개념에 의문을 갖고 추가 자료를 비교하며 자신의 해석을 수정함. 이 문장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 질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비교했고 처음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근거에 따라 생각을 수정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보다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생기부는 단순히 긴 생기부가 아닙니다. 학생을 평가할 근거가 있는 생기부입니다. 기록 환경에는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에 따라 학생부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남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여러 활동을 했더라도 비교적 짧고 평범한 문장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기록 문화를 학생 혼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을 학생이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시 전략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원망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하면 생기부가 좋아질까요?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학생들은 활동부터 늘리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하나 더 씁니다. 발표를 하나 더 합니다. 동아리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진로 활동에도 계속 참여합니다. 그런데 활동이 많아진다고 생기부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활동이 너무 많으면 하나하나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조차 무엇을 왜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생기부는 활동의 개수를 세는 문서가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질문을 했으며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 환경이 아쉬운 학교일수록 활동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기록될 만한 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도 기록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두 학생이 같은 수행평가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주제를 받고 인터넷에서 자료 몇 개를 찾아 정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감일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뒤에는 자신이 어떤 자료를 봤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비교한 뒤 처음 주장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발표할 때는 결과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생각을 바꾸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수행평가 한 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는 학업적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이미 기록할 재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에게 생기부 문장을 잘 써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는 장면을 먼저 만드십시오. 수업 중 질문하는 장면, 자료를 비교하는 장면, 피드백을 받고 생각을 수정하는 장면,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장면, 이런 학업적 행동이 있어야 구체적인 기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의 활동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한 활동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한 학기에 만나는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반의 수업을 담당하고 수행평가와 시험, 행정업무, 상담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학생에게는 발표 한 번이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하루에도 여러 학생의 발표와 과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업 과정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행평가를 했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 처음 생각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추가로 궁금해진 내용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정리해두면 학기 말 자기평가서를 작성할 때도 훨씬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과목 선생님과 수업에 관해 대화할 때도 자신이 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대신 써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학생이 세특 문장을 완성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문장을 써왔으니 이대로 넣어주세요. 학생부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기록입니다. 교사의 기록 권한은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이 해야 하는 일은 세특 문구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수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학기 말 자기평가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다면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라고만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은 선생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해당 단원을 공부하면서 특정 현상에 의문이 생겨 추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라고 생각했지만 B 자료를 확인한 뒤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학생의 학습 과정이 보입니다. 좋은 자기평가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교사가 모두 기억하기 어려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과목의 진로를 억지로 붙이지 마세요. 생기부가 약하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모든 활동을 진로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희망하면 모든 과목에서 AI를 다룹니다. 경영학과를 희망하면 모든 활동에 ESG와 기업 사례를 넣습니다. 의학 계열을 희망하면 국어, 영어, 사회에서도 의료 관련 주제만 찾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 키워드 반복 대회가 아닙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수업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계공학과를 희망한다고 국어 시간마다 기계 관련 글을 쓰고 사회 시간마다 기계 산업을 조사하고 영어 시간마다 기계 관련 기사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글을 읽고 분석하는 힘을 보여주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과학에서는 교과 개념을 활용해 현상을 탐구하면 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목에서 자신의 진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됩니다. 모든 과목을 하나의 직업 키워드로 도배하는 것보다 각 과목에서 학생다운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의 밀도를 보세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몇 장인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특이 몇 바이트인지 친구보다 몇 줄 적은지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분량 자체가 합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조사함. 이 문장과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에 의문을 갖고 효과에서 배운 열 전달 개념으로 원인을 비교함. 이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장 길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는 학생의 질문과 효과 개념, 탐구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10장짜리 생기부라도 대부분의 문장이 참여함, 발표함, 조사함으로 끝난다면 평가할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량이 조금 적더라도 학생이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보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짧아도 구체적인 기록이 길지만 평범한 기록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고라고 대학이 자동으로 보정해줄까요? 우리 학교가 지방 일반고라는 것을 대학에서 감안해주나요? 이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이 처한 환경은 학생부를 읽는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학교라는 이유로 낮은 내신을 자동으로 올려주거나 학생부 내용이 부족해도 알아서 보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학생부 안에는 평가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어느 정도 성취를 보였으며 수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원서에 우리 학교는 원래 생기부를 짧게 써줍니다 라고 적어서 부족한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학업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화려한 활동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수업 중 꾸준히 질문하고 수행평가를 깊게 하는 학생이 더 분명하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외부 연구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학종은 결국 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가장 좋은 활동은 학교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업, 수행평가, 교과 발표, 질문, 교과 독서, 동아리와 자율적인 심화학습입니다. 크기보다 연결과 깊이가 중요합니다. 생명과학 수업에서 면역 반응을 배우다가 알레르기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면역글로불린과 염증 반응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학기 화학에서는 항히스타민제의 화학적 작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알레르기 환자의 유병률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외부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시작된 관심이 다음 과목으로 이어지면서 학생의 학업적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구의 크기가 아닙니다. 연결과 깊이입니다. 반대로 1학년에는 인공지능, 2학년에는 환경, 3학년에는 바이오를 다뤘지만 왜 주제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면 활동은 화려해도 학생의 생각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록 환경이 약할수록 인기 키워드를 계속 바꾸기보다 자신의 질문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내신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기부가 약하다는 불안 때문에 내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는 생기부를 잘 안 써주니까 제가 따로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 기간에도 보고서를 쓰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신이 떨어집니다. 학종에서 교과 성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학생이 수업에서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신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활동을 추가하다가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특 한 줄을 더 얻는 것보다 수학 4등급을 3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2편을 추가하는 것보다 영어를 한 등급 올리는 것이 대학 선택지를 더 많이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내신이 안정적인가? 수능은 준비되고 있는가? 수업 안에서 기본적인 학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심화 활동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만의 문제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기부가 짧은 이유가 정말 선생님이 대충 기록했기 때문일까요? 혹시 학생이 수업에서 보여준 학업적 행동이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수행평가도 제출만 하고 끝냈습니다.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생각을 발전시킨 과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구체적인 세특을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기 전에 학생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는 학업적 행동을 실제로 했는가? 기록될 만한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 수행평가에서 자료를 단순히 복사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 발표 후 피드백을 반영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을 추가로 찾아보는 것, 서로 다른 과목의 개념을 연결해 보는 것, 이런 행동이 쌓이면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를 짧고 평범하게 써주는데 학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가 알아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수업에서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기록할 만한 학업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수행평가와 탐구의 과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의 기록 문화는 학생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 있을지, 질문을 하나 더 할지, 수행평가를 제출로 끝낼지, 조금 더 깊게 탐구할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기부는 좋은 문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다음 학기까지 이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활동을 하면 세특에 들어갈까요? 라고 묻기 전에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배울 것이 있고 수업과 연결되며 학생의 생각이 발전한다면 좋은 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선생님이 생기부를 짧게 써준다고 학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생님이 기록할 만한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이 탐구를 했는지 말할 수 있는가? 지난 학기보다 무엇이 성장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생기부 문장이 조금 짧더라도 그 학생에게는 분명한 학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종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생기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문장을 개인정보 없이 남겨주세요. 학종 강선생이었습니다.